2023년 4월 30일 일요일 오후 7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서구 동태신동인데 오늘 제가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스타벅스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거 어제 뭐 하여튼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제 한 곳에 가니까 이 스타벅스 음료권을 하나 주길래 오늘 방금 식사하고 오면서 혼자서 이렇게 음료수를 한잔 했습니다.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이 한 3, 4일 동안 안 했더라고요. 요즘 조금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딴 데 신경 쓸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상으로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하여튼 뭐 내 집안일로 조금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좀 이렇게 며칠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정산을 믿는 그런 단체가 있죠. 내가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강정산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도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참 말하기가 참 진짜 조심스럽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도운과 세운이라고 있어요. 도운. 그러니까 도운, 그 도가 흘러가는 그 운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정산의 도 진리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런 거예요. 강정산의 진리로서, 강정산의 가르침으로서, 강정산의 도로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일한다. 종교만 통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하나로 묶어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때 그것을 확신했지. 이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말이야 내가 갈 곳은 강정산이다. 그때 막 열화와 같은 그 열정으로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이제 그것을 이제 도가 흘러가는 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도운이고, 그 다음에 세운이 있습니다. 세운이 뭔가 하면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운세.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큰 흐름을 봐가지고 삼변성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이후에 상실험으로서 이 판을 마친다.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모든 것을, 모든 역사 이것을 막는다, 끝을 낸단 말이야. 끝을 내고 이제 후천 세계로, 후천 성경 시대로 들어간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크게 말해서 이제 애기판과 총각판과 상실험판이 있다. 그래 애기판은 1차 세계대전을 애기판이라 그러고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총각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실험은 어른들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애기판, 어린애들이 하는 그런 실험이 1차 세계대전이고, 그 다음에 총각판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청년들, 소년들이 이제 하는 싸움이고, 그 다음에 상실험은 진짜 어른들이 하는데 상실험으로서 판을 막는다. 그래서 남북의 이제
우리 전쟁이 상실음이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이 됐는데 거기 휴전이 됐잖아. 지금 끝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맺을 때에, 즉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에 상실음이 끝이 나는데, 그 끝이 날 때에 이 선천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후천 정력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그 세운이라 그래요. 결국 가서 이 세계 역사를 보는 눈이 두 가지예요. 도운과 도의 흐름과 강정산의 가르침의 그 흐름과 그 세상 역사.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미국 그 상하원 의원들이 있는 데서 535명인가요? 그분들이 있는 데서 막 영어로 이렇게 한 40분간 이렇게 영어 연설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기립박수를 뭐 몇십 번 받았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인류 역사의 그 흐름, 뭐 저거 러우 전쟁이라 그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 전쟁. 기타 뭐 얼마 전에 또 수단에서도 뭐야 그 쿠데타가 일어났다든가 그 모든 그 역사, 이것이 세운이라 그래요. 세상의 역사 그가 있고 도의 역사, 강정산을 이렇게 널리 알리 가지고 모든 신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정산을 믿는 그런 신도가 되는, 그것이 도의 운이다 말이에요. 그걸 결국 가서는 이제 도의 운이 세운을 접수한다 그래요. 세상의 역사를 도운이 결국 지배한다. 그렇게 우리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또 그것을 확신을 했고, 틀림없이 그래야 된다. 왜냐하니까 왜 내가 강정산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열광을 하고 강정산의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참 열렬히 믿었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단 말이야. 젊은 어린 시절에 14세, 15세, 16세, 17세 그때 18세 그때예요. 그 19세 이전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20살 넘어서면 그 늦다고, 늦어요. 그때에 19세 때 이 기독교의 문제를 이제 이렇게 그걸 할 때에 결국 기독교 이거는 아니다 말이야.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가르침 자체가 원래 예수가 말한 그 뜻하고는 많이 왜곡됐다고. 왜곡됐는데, 여하튼 뭐 그 이야기는 지금 할 것이 안 되고, 여하튼 한국 기독교회에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나 뭐 성직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떠났는데, 그걸 그다 떠났으니까 그 도저히 기독교는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3의 초종교를 찾다가 보니까 강정산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정산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도운과 세운이 있는데, 결국 가서는 도운이 세운을 흡수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가서는 또 강정산을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서전서문이라 그렇게 하면은 뭐 웬간한 사람들은 다 알죠. 강정산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경원 김유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서 집성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님 올커시기를 50년의 시극 성편하니 총 약간 많으리라. 오라 서기 연재리요 이제 사망의 치천하지 대경대법이 계제사서로 이천견 박식으로 기적이 진 발로 오며 차생의 수천제지하여 유혹강명의 수천제 지진하니 여기나니라 예니라. 이제 사망지치는 본어다고 이제 사망지도는 본어시마니 덕기심면 적더치를 고가더 이어느니라 하자오. 정일집중은 수지 근중건강은 상탕주무 상전지 십범야니 왈덕왈인 왈경왈성은 은수수유리 이적일이니 무비소유 명차심제 묘야 지연 천적 언계신지 소자출하며
은민제 건기심지 소유신이 예학교환은 심지반려요 전장부문의 심지제하여 가제국지 천하병은 심지추연이 심지득이 기성하여 인저 이제사망은 존자심자여 학을상수는 망자심자여 태갑성황은 곤 존자심자라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뭐냐면은 그 주문은 이제 안 읽고 이제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매년 국회의원 1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하며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여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매년 선심성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천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원도 국민 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며 정당지원금 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국회의원을 공천권을 정당이라는 중개상으로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정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만국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며 결혼식 결혼수당 1억 원을 지급하며 주택자금 2억 원도 지원하며 결혼공영제를 실시한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는 대신 미혼자들에게는 매월 20만 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며 결혼부를 신설하여 남녀 결혼은 국가가 지원하여 만국의 저출산을 해결하며 출산시 출산수당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가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의 주부 전업수당을 지급하여 세계 최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공영제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 이외에 70만 원의 건국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노후 불안을 해결하며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의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여 금융이자를 줄임으로써 소비를 늘린다. 그리고 국가 예산 70%를 전략하여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 되는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하며 세계 최초의 중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부유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멈추게 한다. 뭐 이거 33가지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외우고 있습니다. 다닙니다. 그게 이제 하는데 아까 그 서전서문처럼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오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가서는 지금의 이제 그 강정사는 하나의 그 이제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강정사는 뭐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강정사는 결국 가서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온다고 알려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나 이것을 진작 파악을 했다고. 파악하고 거기서 탈출한 거지. 탈출한 지가 한 7, 8년 됩니다. 한 10년까지는 안 되고 10년 가까이 됩니다. 나오니까 이제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뭐 이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도 없어.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윤수일에 보면 그 아파트 그 노래 보면은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 지구상에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석가도, 예수도, 공자도, 뭐 강정산도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내가 최초로 믿고 의지했던 거는 예수였고, 그 뒤로는 이제 불교를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의 고통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강정산을 진짜 열심히 믿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란 말이야. 하나의 그 세례요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를 무렵에 그를 무렵에 내가 숱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참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유튜브 강좌를 듣고, 이야, 내가 이 허경영 신인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구나. 뭐 내 하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가서는 이 하늘궁의 울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하시는 그 어떤 역사가 있죠. 그 운세, 허운이라 해야 되겠나? 하늘궁을 중심으로 하늘궁의 주인이신 신인님의 그 흘러가는 그 운세, 그 역사가 있고, 아직까지 또 세상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뭐 세계, 그런 뭐 지금 바이든, 뭐 트럼프 해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지금 뭐 일본에는 기시다가 있고 말이야. 그런 뭐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걸 결국 가서는 하늘궁의 울로가, 운수가, 그 도세가 그 세상 역사를 지배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그 정산도에서 세운이 도운이 세운을 이렇게 한다고 했듯이 결국 가서는 하늘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운세가 세상의 운세를 지배를 해버린다고.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며칠간에 그런 이제 그 하늘궁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있는데 거진 이제 그 하늘궁 안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모텔이라든지 그 건물을 많이 인수를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앞으로는 그 양주시 안에 있는, 양주시 지금 현재 우리 장흥면 석현리 안에 있는 그 뭐 모텔이라든지 건물은 신인님께서 거의 다 인수를 했는데 장흥시 전체는 아니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장흥시 전체의 모든 이제 숙박업소들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다 인수를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말도 하셨고, 지금은 신인님께서 이제 은행에 돈을 이자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 건물을 뭐 몇십억, 25억, 한 30억, 뭐 25억, 20억 이렇게 주고 이제 건물을 사시는데, 그것을 그 은행에 이제 그 돈을 빌려 가지고 이자를 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지금 하루도 넘기지 않고 신용은 엄청 좋으시잖아요. 내하고 같이. 내가 감히 신인님께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만은 뭐 저 역시 그 신용은 좋습니다.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단 뭐 1초 뭐 하루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게 넘어가는 것은 상상조차 못해요. 아주 정확하게 이자를 내지. 이자도 이때까지 많이 냈고, 또 갚기도 다 갚았고, 뭐 또 빌리려고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자를 이제 정확하게 잘 내시고, 좀 그런 일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은행을 이제 이렇게 그 큰 은행을 인수를 하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예측대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년 있으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뭐
뭐 미국에 있는 큰 은행 뭐 시티은행인가 뭐 하여튼 아메리카 은행이니까 뭐 그것을 다 인수를 하신다 그렇게 하고. 자,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 전부터 듣고 있는데 지금 뭐냐 하면은 그 요즘 들어가지고 한 보름 전부터 전생을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참. 그 방금 거기에 300회 그 하늘군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저기 진인 그 최선우 진인님께서 나는 그 석가모니의 전생하고 강정산의 전생하고 틀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그것도 그 사람도 인간이니까 독버섯 먹고 이렇게 안한이 이제 춘다가 공양한 그 이제 그 독버섯 그것을 먹고 암살당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춘다가 준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또 환생을 하고 환생을 해가지고 결국 강정산하고 같은 사람이라 그래. 나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았죠. 그래서 강정산의 전생이 석가모니였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최선우 진인님이시고 최선우 진인님의 이제 부인이신 조성리님의 이제 전생을 오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니까 마자마 파티라고 석가모니, 샤카무니 성자의 이제 이모죠. 샤카무니 성자는 자기 어머니가 이제 태어날 때 바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모가 이제 그 키웠잖아요. 조카 언니 아들을 키웠는데 그분이 환생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조성린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이래 들으면은 무슨 뭐 조작하는 것도 유분수가 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계망치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려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진짜 일반 사람들은 아직 그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니까 이런 말들은 진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하늘궁 식구들은 이제 이렇게 아는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밝히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강정산을 진짜 생사를 걸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거의 다 바치고 재산을만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젊음과 청춘을 싹 다 바치가지고 그 신앙을 하는 뭐 가톨릭으로 말하면 저 수녀 또는 이제 신부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그런 사람을 여러 번 뭐 많이 아는데 그런 사람들로 볼 때 강정산에 환생해가지고 지금 하늘궁에 이제 오시는 최선우 진인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라겠느냐고요. 그게 있었고 또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저기 부산의 김차웅님 아직 내가 좀 일이 좀 바쁘다 보니까 그 우리 부산시 카톡방에 저기 김차웅님 그 전생이 알려져서 축하드립니다. 이 말도 아직 못 올렸어요. 바빠가지고 좀 일이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이 돼가지고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김차웅님하고는 저하고 잘 알죠. 아마 안지가 총선 전부터 알았으니까 2018년도부터인가 그래 알았어요. 총선 전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안지가 19, 20, 21, 22, 23 한 5년 정도 됐고 부산시 이제 부산시당의 수석고문님인가? 수석고문님은 아니고 그냥 고문이죠. 수석고문님은 이태원 수석고문님이시고 고문님이시고 이제 저도 고문이지만은 제가 이제 항상 존경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잘 알죠. 그분이 전생이 노자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제 토요 강의 때 마지막에 그 말하길래 아니죠 노자가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거는 뭐 며칠 전에 다 공개된 내용이죠. 맹자가 있는데 나는 김정훈님인데 김정훈 대천사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김정훈 대천사님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알 수 있을까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산, 경남, 뭐 이권에는 많이 알지만은 저 서울 저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그분이 자주 뭐 이렇게 뭐 유튜브를 하거나 뭐 이랬으면 알아보았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김정은 그분이 맹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자는 이상원님인가 뭐 한의사라고 하는데 이분도 내가 역시 만나본 적은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하여튼 그분이 나왔고, 오늘 공자, 맹자, 노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석가 강정산은 최선우 지님이 한 분이 이제 석가 전생도 되고 강정산의 전생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있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강다교, 우리 부산의 총 명예 하여튼 강다교님이 이제 영성센터의 총단장이에요. 전국의 영성센터의 총단장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최초로 영성센터장을 하신 분입니다. 강다교 단장님, 또 저 잘 알죠. 이분이 그 요소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맨 처음에 이제 밝힌 것은 이제 이영숙님이 이제 누가고, 백선우님이 이제 베드로고, 전체의 대천사님이 이제 바울이고, 이거는 뭐 다 옛날부터 아는 사실이고, 무국대도 의장님이 이제 야고보고, 또 안데레가 또 있다 그러죠. 안데레는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런 분이 있고,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그 하늘궁 역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궁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결국 가서는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포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것은 세계 5대 성자가 있어요. 세계 5대 성자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4대 성자라면은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인데 5대 성자 안에 포함하면은 한 분이 최수훈 대신사가 들어가요. 최수훈 대신사.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가 1824년에 태어나가지고 1864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최수훈 대신사님이. 이분이 이제 도를 이렇게 연구하다가 뭐 도 닦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제 핫발이니까, 형이 하악이니까, 암만 자기가 뭐 이 불셀출의 영웅이라 하지만은 앞으로는 신정정치 시대가, 신이 하나님께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신의 정치를 하는 시대니까 12,000 도통군자들이 이제 이때 우리나라로 말하는 한때는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자꾸 흔들었잖아. 박정희 대통령 18년간, 그리고 전두환 7년짜리거든. 전두환은 노태우가 5년짜리고, 그러니까 18년, 12년도 하면 한 30년 동안은 육사 출신들이 잘 나갔어요. 전부 다 장관, 차관, 뭐 국회의원, 뭐 국영기업체 사장들, 뭐 이런 자꾸 흔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무 초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잘 간섭하지 않죠. 여하튼 지금 최수훈 대신사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도를 추구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뭐를 알아깨쳤느냐 하면은 유교도 운이 다 된 거야. 불교도 운이 다 됐다고. 기독교도 운이 다 됐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쉽게 말해서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는가 봐,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래서 뭐 배터리 이거 나도 이제 워치 말이야. 이 시계는 이거 배터리 충전 안 하면 망가거든. 근데 이게 이제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은 먹통이에요. 배터리 있잖아. 충전 100% 시키면 충전 만땅 해놓으면은, 이빠이 해놓으면은 100%인데, 그것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은 뭐 80%, 70%, 60%, 50%,
뭐 10%, 8%, 9%, 3%, 2%, 1% 되면 이제 통화를 못 하잖아요.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그렇듯이 기독교 배터리, 불교 배터리, 유교 배터리, 뭐 유교, 불교, 기독교 배터리가 약발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운이 다 됐다. 운이 다 되면은 뭐냐? 이거 새로운 천지가 온다. 새 천지가 열린다. 는 것을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최순 대신사가. 결국 뭐 그런 소리 하다가 이제 목이 잘려가 죽었는데, 대구 무슨 그 공원이야, 거기 뭐 달성 공원인가? 뭐 하여튼 뭐 대구에서 목이 달아났다고. 그게 이제 그분이 세계 5대 성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최순 대신사를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지금. 하늘궁에서. 몰라. 최순 대신사가 또 뭐 강정사라고 같이 연관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주요한 성자가 한 분 계시는데, 김일부 대성사가 있어요. 김일부 대성사.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정산이 김일부 대성사를 아주 높게 쳐요. 그러니까 김일부 대성사는 후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깨달은 분이에요. 이치적으로. 그 문왕 8개하고 복희 8개 지나가지고 복희 8개, 문왕 8개 다음에 정력 8개가 열린다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 정력 8개를 공자가 하려고 했는데 이루지를 못했는데 김일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력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밝혀내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님인데, 내하고 같은 광상김씨예요. 이분도 이제 살아있을 때 강정산을 서로 이제 만났지. 그러니까 강정산은 나이가 김일부 대성사에 비해서 나이가 한참 어리고, 강정산은 1871년생이고 김일부 최순 대신사는 1824년생이고, 그 다음에 김일부 대성사는 최순 대신사하고 거의 조금 나이가 적을 거예요. 강정산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하여튼 그 김일부 대성사가 아직 전생이 아직 안 나왔다고, 지금 신인님께서 아직 발표를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효가 아주 뛰어나잖아. 원효가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 의상 스님이 아직 발표 안 됐다고. 그 소크라테스도 아직 발표 안 됐고, 좀 몇 자리가 남아 있네요. 뭐 제갈량도 있고, 뭐 척추무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뭐 척추무도 훌륭한 사람이죠. 뭐 중국의 그 어떤 인구를 2배로 늘렸고, 하여튼간에 뭐 좋은 정치를 하고, 제갈량도 그랬는데, 제갈량이나 척추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레벨로 말하면은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자기 참된 양심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느냐 말이야. 그 참 완전 무결한 신인 앞에 얼마만큼 자기가 나아갔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참된 양심 앞에 얼마만큼 가까이 근접했느냐. 그럼 뭐 제갈량이나 뭐 이제 뭐 칸트나 라이프니츠나 뭐 이런 사람들의 전생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4대 성자 또 진인님 이런 데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다고. 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금 아직 발표하는 게 소크라테스 아직 안 됐죠. 라훌다 그 이제 석가모니의 아들인데, 신인님께서는 아신다는데 발표를 안 하고 계시죠. 라울달도 석가모니 아들인데 결국 이분도 순교해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펼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형에 처해가지고 죽고, 뭐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리가 죽었다고. 그렇듯이 예수님의 석가모니 제자들도 다 그래 죽었다고. 전도하다고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김일부 대성사, 최순 대신사, 우리 인류 역사상 한 10번째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 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뭐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자, 대충 이제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허경영 총재님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뭐야 지금 윤창중 씨라든지 정책 평론하는 사람들, 윤창중 씨나 또 최진봉 교수나 또는 뭐 노영희 변호사 또는 뭐 김용민 그 목사, 또는 뭐 기타 정책 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봉주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코웃음 치죠.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뭐 이런데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에 대해서 좀 둔감하다고. 둔감하다 보니까 허경영 신인님을 전혀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전혀 못 알아보는 사람 앞에 저분이 전생이 베드로다, 뭐사 누가다, 뭐 요수아다, 뭐 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느냐고 코웃음 치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이라고. 하여튼 그게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12,000 도통군자가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데서 논다는 것은 내가 2017년도인가 내 카카오 스토리에 이미 적어놨습니다. 12,000봉 찾아가자 12,000봉 그게 이제 노래를 내가 소개하면서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오는 한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12,000 도통군자다. 내가 그렇게 간단하게 카카오 스토리에 적었는데 그것이 다 날라가 버려 가지고 아마 복구를 하면 할 수는 있을 건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부산일보를 얼마 전에 내가 한번 보니까 막 한면 전체에 신천지 한면 전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선전하는 그런 게 일어났던데 그만큼 그 신천지가 지금 현재 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조금 도움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좀 대구에서 행사도 크게 하고 이러는데 그 정치인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축사도 하고 그래요. 지금 희한하게 돼 있는데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이하 이때까지 한 사람도 참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함부로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신천지를 따르는 그 젊은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거기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청춘을 바치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 많습니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 그런 사람들이 참 도통군자가 12,000명을 모집하는 데가 이게 하늘궁이다 이러면은 기절 졸도할 거예요. 강령산을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강령산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청춘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앙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고, 하여튼 여기가 정말 진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인님께서 이제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이 그 안티들 참 안타깝죠. 안티들. 신인님 신모님께서 이제 백궁에서 안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안티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만 내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안동 양반이 돼가지고 험한 말을 못하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정치 흐름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나는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내 심성 자체가 남 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결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남을 잘 되게 해주려고 진짜 그런 마음이 그래요.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건대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기타 뭐
우리나라의 국운을 예측하시는 분을 볼 때에 이 정부가 도저히 이렇게 가지고는 길게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 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변희재님께서 제일 그 이제 우리 그 최선방에서 이제 그것을 활동을 하고 윤석열 정부를 이제 끌어 당기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요. 길게 가진 않는다. 그리고 결국 그래 되면은 결국 이제 신인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제3당의 후보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마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의 후보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또 양자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에도 양자지만은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같이 국사를 논의했다. 어찌 보면 왕사. 내가 참 말을 빙빙 돌려서 그러는데 이성계 위에 무학대사가 있었듯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실질적인 왕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워낙 나이가 젊게 보이고 박정희 대통령님하고는 나이가 1917년생이고 1950년이니까 33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파랗게 젊은 분이 이제 왕사다 그러면은 임금님의 대통령의 이제 서성이다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을 이끌어왔던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중에 보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참 보수면서도 참 진보예요. 신인님의 이제 정치 노선이 진보 중에서도 진보. 그러니까 뭐 결혼하면 1억, 뭐 주택자금 2억, 뭐 배당금 매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만 원. 그리고 뭐 결혼하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준다는 것은 진보 중에 초진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뿌리는 보수 중에 보수단 말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정직, 성실, 근면 절제하는 거다 말이야. 여자 관계가 물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참 보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재명이는 만약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무너졌다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으로 봐서는 아이고 이제 대통령은 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고 이 운세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한꺼번에 싹 새롭게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부파 신파가 나눠져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눠 가지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영원히 정권을 잡으리라 생각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한 8개월 있다가 그냥 민주당도 그냥 그대로 다 정치 못하게 해버리고 자유당은 아예 소멸돼 버리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부통령이 다 자살하고 뭐 일가족이 다 4사람이 이제 다 자살을 했으니까 그 자유당이 완전히 바람같게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바로 세웠는데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한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강한 분이 와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강도가 얼마나 세겠느냐고. 그런 것을 이제 이어나는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 나가서 TV 토론, 이제 후보자 토론이 있잖아. 후보자 들어가는 거는 자유거든. 뭐 15명 정도가 들어가서 난상 토론을 한다고. 거기서 이제 한 5사람 컷오프하고 또 5사람 컷오프하고 최종적으로 2사람 남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 1등을 뽑아가지고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는 건데, 일단은 15명 그 속에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TV 토론만 나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아주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 유리하게 됐느냐면은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로 돼 있다고. 지금 수석 부총재라고 하는 것은 총재가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지금 오늘이 지금 4월 30일이잖아. 그러면 이제 한 8개월 뒤에는 아마 임기가 1년인지 모르겠는데 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안 바뀌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총재단 말이에요.
안 바뀐다 하더라도 수석 부총재는 그 굉장히 그 높은 위치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이제 그 이수성 국무총리 그리고 이인재 국회의원도 했고 대통령 출마도 여러 번 하셨던 이런 분들하고 같은 급위에 속하잖아요. 물론 막 우리가 볼 때는 신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수성이 뭐 백선엽 이런 거는 먼저도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 이제 그런 급이니까 좋다고 엄청 좋단 말이야. 15사람 안에 들어가기가 유리하단 말이야. 전에 그 저기 뭐야 안상수 인천시장이 말이지 우리 하늘궁에 찾아와가지고 총재님과 이렇게 같이 뭐 만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당에서는 안상수 잘라라 왜 저런 허접한 허경영을 만나가지고 당의 명예를 실추하느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15사람 안에 이제 후보자 토론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대가 없을 수가 없지. 왜 저런 뭐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을 들려고 하느냐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출마할 때 빨개이 새끼라고 그랬거든. 이 빨개이 새끼라고 말이야. 그 누구야? 저 백선엽이 장군이 백인엽이거든. 이 사람도 장군인데 그 지휘봉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머리를 막 철모를 지휘봉으로 치면서 이 빨개이 새끼가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 형님 백선엽 장군이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것을 생각해서 참았다 그러더라고. 그게 안 참으면 이 새끼 막 장군이 뭐고 막 뺨이라도 세리뿌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았다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그 모욕적이냐고. 근데 뭐 그 당시에도 그런 그 했듯이 뭐 그런 것이 없잖아. 있겠죠.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정형근인가 그 국회의원도 하고 안기부 기조실장 하셨던 분. 그 사람의 사모님이 말이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열렬한 우리 또 팬이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사진 한 장 찍어 온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딨노 요즘 세상에. 나도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내 혼자 결정을 못해요. 집사람하고 물어보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됐나 서로 의견을 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또 뭐 반대 의견 놓으면 또 다시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합시다 좋나 됐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남자 말 그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렇듯이 이제 신인님의 이제 그 이미지가 엄청 좋다고 또 그리고 이제 행사를 또 하잖아 이번에 하늘궁에서 그 한국유엔봉사단 그 이사장님께서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아직까지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아래 처음 올 때 그 임명장 줄 때 보니까 잠바 입고 왔더라고. 아이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은 가세요 양복 입고 다시 오세요 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 그 복장이 그 뭐냐고 말이야. 이 사람들 그 사람을 그 대하는 그 예의가 아주 걸러먹었잖아. 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이 말이야 잠바 입고 왔더라고. 잠바 입고 와가지고 무슨 임명장을 주더라고. 무슨 뭐 줬어요 그 신인님한테. 그 예의가 안 되거든 그게. 뭐 결혼식에 말이지 잠옷바람으로 가는 사람 어디 있노? 그거하고 똑같잖아. 결혼식은 누구 결혼식이라도 뭐 일가 친척 결혼식이나 뭐 지인들의 결혼식 갈 때 그래도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좀 깔끔한 복장을 입고 가는 게 예의에 맞잖아요. 어디 그 잠바 차림으로 그래 오느냐고. 잘못된 거지. 가세요. 가서 다시 그 양복 입고 제대로 와서 격에 갖추어서 그렇게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분이 이제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제 한 3,000명이 모인 데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늘궁에서 그렇게 그런 행사를 몇 번 함으로써 이미지가 엄청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제 불로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썩지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제 번져나가고 있고 안티들의 99%가 불로유 때문에 없어졌다 그랬잖아.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 후보 15사람 안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게임은 아웃이라고. TV 토론에 나갔다 하면은 이제는 국민들이 허경영 신인님의 그 위대성을 다 안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민주당도 이거 아이고 국민의힘도 아이고 말이야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걸 꽉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신인을 기다리고 있고 초인을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볼만한 구경이 이제 될 거라고 아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아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올 하반기 겨울 지나면서 내년 초부터 구경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인데 총선보다는 대선이 빠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아직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비밀부 대승사, 최수훈 대신사,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아직 발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의상 스님, 뭐 세계 한 20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스님하고 성자급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 제갈량 이런 사람들은 몰라. 제갈량 후신이 뭐 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성자급에 비하면은 아주 피레미밖에 안 돼요. 뭐 척천무가 이제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시인님께서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제일 거기 레벨이 높다 이 말이에요. 신인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 하여튼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그 하늘궁의 중심으로 해서 하늘궁을 중심으로 해서 12,000 도통군자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라. 맞는 말씀이라. 지금 하나 아쉬운데. 그래서 내년이 2024년 아니에요. 갑진 진사에 성인출한다 이 말이에요. 갑진 을산인에 성인출하고 오매 낙당당이다 그러는데 병호 정민은에 이제 집집마다 웃음꽃이 핀다 그러는데 아마 올 하반기 내년 초 올 하반기 뭐 이거는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터지잖아요. 10월 달쯤 되면 천공의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뭐 하늘에서 대통령을 내는 것은 하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뜻이 대통령을 낼 때도 진짜 뭐 아주 성분 같은 그런 분도 내지만은 진짜 희한한 연놈을 이렇게 또 내기도 해요. 그래야만이 또 새로운 왕자가 나오니까. 참 희한한 연놈이라 그래서 뭐 이름을 안 바뀌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여튼 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세상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열리면서 이 세상의 운세를 접수를 한다.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상의 역사가 되는 거고, 또 세계 황제가 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이 세상의 이제 역사가 되는 거고, 결국 가서 도운이 허경영 신인님의 그 도가 전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인다, 포용을 한다, 접수를 한다, 막 이렇게 통합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내년 이맘때, 내가 전에 그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지금 아마 4월달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했는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막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 1억씩 받았죠. 받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배당금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다
받았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하오 허경영